네. 유치권자한테 당신 나가 허이야 이렇게 하면 역시 유치권자가 나보고 이렇게 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죠? 상식적이죠. 네네.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통. 예를 들어서 네. 뭐 10억짜리 건물이 뭐 1억까지 떨어졌는데 유치권자가 8억 있다. 네. 그럼 내가 1억이 낙찰 받았어요. 네. 그럼 8억을 물어주려고 해야 되겠죠? 8억 유치권이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내가 이제 약간 척 하는 거예요. 네. 유치권자한테 당신 나가 허이야 이렇게 하면 역시 유치권자가 나보고 이렇게 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죠? 상식적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유치권은 크게 소송으로 가지 않고도 유치권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나 소송으로 가는 방법을 알고 소송으로 가지 않는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이 좋은 거지. 네. 소송으로 가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으로 가지 않는 방법을 택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울 때 순서가 네. 소송으로 가는 방법을 먼저 정확하게 알고 네. 소송으로 가지 않는 방법을 택하면 효율성 있는데 네. 이제 실현성 있는데 네. 오늘같이 이렇게 소송으로 가는 내용을 전혀 배우지 않는 사람은 네. 이제 어깨너머로 배운 사람들 네. 쉽게 말해서 네, 네.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사람들 네. 그럼 이제 그런데 우리들 말로 유치권자가 씨알이 안 먹혀 네. 그리고 나가라고 했더니 넌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네, 네.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변호사 사무실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에 갔는데도 변호사님하고 그 낙찰받은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여기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어깨너머로 이제 유치권으로 돈 번다 이런 얘기만 배웠지 네. 그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깰까에 대한 공부를 한 적이 없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와서 상담하는 내용을 보니까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네. 질문도 정확하고 네. 날카롭고 네. 법리를 제대로 알고 있고 네. 또 이제 판사님 앞에 가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왜 여기 유치권자 보고 나가라고 하냐고 네. 판사가 물어보니까 아니 그건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요? 왜 그러세요 판사님 이상하신 분이네 이래버리면 무조건 패소하겠죠? 네네. 그럼 꼼짝없이 지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고수들은 유치권을 소송으로 안 가고 깨는 방법도 많이 있을 수 있으나 네네. 경매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A가 좋은지 B가 좋은지 선택론에서 네. 경매 유치권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소송적으로 오늘 배우셔가지고 네. 실무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통. 안녕하세요. 옥션통입니다. 오늘은 유치권 초보자도 깰 수 있다라는 주제로 경공매 최고의 전문가이신 정길봉 교수님을 모시고 1000만원짜리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경매 정보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유치권은 좀 어렵다라는 인식이 좀 있다 보니까 잘 안 보게 되는 그런 물건이 바로 이 유치권하고 관련된 물건이잖아요. 예. 이 유치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는 네. 그냥 현실적으로 네. 경매에서 실무적으로 유치권은 네. 공사대금 채권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네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건물에 공사를 했는데 네. 뭐 5억 원 채권이 있다.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 네네. 그걸 유치권이라고 하고. 이건 이제 법적으로 얘기하면 민법 320조에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액이 있을 때 그 변제를 다 받을 때까지 그 물건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유치권이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경매에서 유치권이 있는 물건 A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으면 그럼 네. 낙찰자가 이 유치권을 인수해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유치권자에게 예를 들면 공사대금이라고 쳤을 때 공사대금을 물어주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치권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경매를 당한 사람의 전 소유자인 채무자가 공사대금 5억을 밀려 있잖아요. 네. 그럼 공사업자는 전 소유자한테만 돈을 달라고 하잖아요. 채권이니까. 네. 근데 내가 이 낙찰을 받았다 이거예요. 네. 전 소유자의 소유물 낙찰 받았는데 그럼 원래 공사대금은 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유치권이라는 게 물건이거든요. 네. 물건이라는 것은 배타성이 있어 누구에게나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민사집행법 91조 제5항에다가 네. 매수자는 유치권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는 민사집행법 91조 5항에 명문화되어 있어요. 네. 낙찰자가 유치권의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네, 네. 이 유치권을 깨는 기술을 정리한 법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네.
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2가 4번입니까? 2가 4번입니다. 2가 4번, 이 법칙이요? 예. 네네. 예. 그 네. 이 법칙이 뭐냐면,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경매를 하시다가 네. 유치권을 만나면 네. 이 법칙 중에 어떤 것인가를 먼저 전제를 깔아놓고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돼요. 아. 전제를 놓지 않고 어떤 얘기를 하면 네. 배가 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상한 방향으로 가서 결론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법칙이라는 예. 게 숫자 2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두 가지 경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매 물건이 나오면 네. 이 법칙에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전제를 깔아놓고 그 다음 여기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네. 첫 번째 2가 첫 번째 2. 예, 네. 유치권을 법 조문으로 깰 건지 네. 아니면 유치권은 성립하나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판례로 깰 건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유치권을 좀 만나면 네. 내가 이거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법조문으로 요소를 가지고 깰 건지 네. 아니면 유치권을 성립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유치권자가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거든요. 네. 그걸로 깰 건지 재밌죠? 저희 저번에 주제 중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깨기에서도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게 법 제목으로 깨기 예. 그리고 법 조문으로 깨기 법칙 그때도 그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거하고 약간 비슷한 맥락이네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유치권이 성립 요건으로 깨면 성립 요건에 결여됐기 때문에 유치권은 주장할 수 없다. 네. 이렇게 깨는 방법이 하나 있고 네. 유치권을 성립한다 이거예요. 네. 어안이 벙벙하죠? 그런데 낙찰자가 유치권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유치권 성립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러나 그 성립된 유치권을 가지고 낙찰자인 나한테는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거든요. 네. 이 두 개를 꼭 구분해야 돼요. 예.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두 네. 번째는 네. 지금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유치권이 민사 유치권 지금 얘기하는 건지 네. 지금 상사 유치권을 얘기하는지를 빨리 구별을 해야 돼요. 이 상사 유치권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유치권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상인과 상인 간의 어떤 채권이 발생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채무자의 재산을 이제 채권자가 우연히 갖고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이 물건을 달라고 했을 때 유치권 주장할 수 있거든요. 임차인이 법인이었어요. 법인이니까 상인이죠. 네. 그래서 상사 유치권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갖고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네. 나중에 이제 나오거든요. 네, 네. 원래는 그 이제 그 임대차에 관계된 비용상환 청구권을 갖고 민사 유치권에서 주장할 수 있지만 네. 상사 유치권 같은 경우는 상인인 경우 법인인 경우가 보증금을 안 주니까 네. 내가 이 집을 못 주겠다. 동시에 항변권을 변론하고 네. 그것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상사 유치권이라는 게 쉽게 설명해서 네. 원래 이제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는 민사에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상사에서는 주장할 수가 있을 수 있다. 예, 이게 네. 그리고 오늘 보신 내용들은 공부적인 얘기니까 네.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고 꼭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할 때는 문의하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려워요. 네. 이거 이해하기려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무튼 네네. 유치권을 딱 갖다 만나면 네. 유치권자 앞에서 네. 민사유치권 얘기를 하는 건지 네. 변호사님 앞에서 민사유치권 얘기를 하는 건지 네. 판사님 앞에서 민사유치권 얘기를 하는 건지 상사유치권을 지금 갖고 다투는 건지를 구별을 해야 그 다음 얘기가 진행된다라는 거.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네. 두 개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는 것도 공부가 됩니다. 그러면은 민사 유치권하고 상사 유치권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네. 공사대금 채권이었다고 한다면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었다고 한다면 네. 이제 그게 이제 민사유치권이죠. 네. 그 물건을 공사하고 네. 그런데 이제 상사유치권은 다른 물건을 공사를 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도 우연히 상인이 이 물건을 갖고 있을 때는 상사유치권. 그리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네. 예를 들어서 유치권을 주장하면 네.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낙찰자가 대체 무슨 유치권을 주장하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도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헤매버리면 안 돼. 네. 그럼 쟁점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네. 그 문제가 됐을 때 내가 이제 유치권자 댁에서 증인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네. 아니면 학위서를 받는다든지 지금 소송으로 가게 되면 민사유치권을 얘기하십니까? 상사유치권을 얘기하십니까? 물어봐야지.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그 다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점점 정리가 더 간단하게 되는데 예. 한마디로 내가 받은 이 낙찰된 이 물건과 관련이 있는 건 민사 유치권 그리고 요 물건하고는 상관이 없는 유치권이 또 있다라면 요거는
상사 유치권.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네. 세 번째가 네. 이제 민사유치권의 그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네네. 결련서 있는 채권이 네. 하나는 공사대금 채권, 네. 하나는 비용상환 청구권. 네. 공사대금 채권, 비용상환 청구권. 네. 그래서 민사유치권입니다. 그게. 네. 그리고 네 번째가 지금 내가 민사로 이 문제를 풀 건지 네. 아니면 형사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풀 건지를 선택을 하면 네. 유치권을 만나면 투투투 법칙을 딱 갖다 들이대서 네 개 중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지를 정해놓고 가면은 네.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항상 이 네 가지 중에 네 가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네.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 그래야 내가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지 네네. 그냥 유치권자하고 대화하든지 네. 변호사님하고 대화하든지 판사님하고 대화하든지 네네. 대화하면서 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네네. 이제 얘기가 된다 이거예요. 대화가 쉽게 말해서 대화가 된다 이거예요. 네네. 그런데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이제 네네. 상대방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네네. 그리고 역으로 얘기하면은 유치권자가 주장하는데 법정으로 끌고 가서 유치권자가 대래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도록 내가 몰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상대방 변호사가 듣든지 판사님이 듣든지 간에 지금 행설수설할 수 있다라는 그쵸.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행설수설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다음으로 유치권 물건을 볼 때 저희가 깰 수 있는 가능성이 찾는- 높은 물건. 그렇죠. 그럼 가능성이 높은 물건을 찾는 기준이 좀 있을까요? 예. 그 혹시 선순위 허위 입차인에 물건 찾는 거 두 문자 기억나십니까? 확배무. 오케이 공부 많이 하셨네. 그래서 네, 확배무. 허위 유치권일 가능성이 높은 유치권 물건을 찾는 방법의 기준이 네네. 사근임 현감입니다. 사근임 현감. 예, 사근임 현감.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통. 그게 뭐냐면 이제 공사를 했다 이거예요. 네. 사가. 네. 그런데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용 승인 받으려면 강공서에서 현장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프랑카드가 유치권이 걸려 있으면 사용 승인 해줬을까요? 아, 그렇죠. 안 해주죠. 그런 가능성이 크죠? 네네. 그러니까 일단 어떤 건물이 사용 승인을 받았다. 네. 그러면 현장에서 프랑카드가 없을 수 있었다는 거죠. 네네. 유치권 주장하는 자가. 네네. 그다음에 근저당. 네. 공사를 해놓고 유치권자가 있는데 네. 은행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해줄까요? 근저당이 설정될까요? 저 안 될 수 있죠. 안 될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어떤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됐는데 유치권이 주장하고 있다. 근저당 설정 당시의 상황에는 유치권자가 없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임차인. 네. 어떤 물건에 임차인이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치권자가 임대를 넣을 수 있는 경우는 변론을 하고, 네. 그러니까 임대인이 유치권자인 경우는 이제 소유자의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세를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눈에 딱 확실히 나오잖아요.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이 누구로 찍히는지. 네. 소유자로 찍히면은 그건 관계없는데 유치권자로 찍힌다고 한다면 네. 유치권자가 임대인일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건 변론을 하고, 네. 그런데 소유자가 임대인으로 찍혀있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세를 들어올까요? 아니요. 안 들어오지. 네네. 그다음 현장조사. 네. 집행관이 현장조사 가잖아요. 네네. 그럼 집행관이 눈이 이렇게 안 보이는 사람이 아닌 이상 네, 그쵸. 현장에 프랑카드나 유치권 주장자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일이 없겠죠. 네네네. 그다음에 감정평가 가잖아요. 네네. 감정평가사 갔는데 프랑카드 있다는 것을 현장 약간 현황 같은 걸 얘기해 주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감정평가서에도 유치권 주장하는 사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5가지를 가지고 네. 이 5가지에 걸리면 사근임, 현감, 네. 걸린 물건은 유치권이 깨질 가능성이 높은 물건이라고 볼 수 네. 있다 이거죠. 사근임 현감에서 첫 번째 사용 승인을 받고 나서 유치권 플랜카드를 붙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치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사용 승인 받을 때 유치권은 점유를 포기했잖아요. 사용 승인하러 갔는데 유치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럼 점유가 없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유치권자가. 네. 예를 들어서 네. 그 뒤로 점유를 찾으면 유치권은 성립했는데 한번 포기하고 사용 승인을 받도록 해주고 유치권 다시 주장하는 것은 인정 안 한다 이거죠. 죽었던 권리가 살아날 수 없죠. 왜 세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유치권은 엿장수라는 말이 있는데 예. 이게 무슨 의미죠? 아, 그러니까 이제 경매가 나오면 네. 유치권자는 자기가 유치권이 있다라고 신고해도 되고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은 네. 민법 320조에서 요건이 네. 유치권이 경매가 나오면 신고해야 유치권이 성립한다라는 그런 요건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치권은 경매가 나와도 네. 자기가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하고 네. 신고 안 해도 유치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치권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나 여기다 유치권 행사해야지라고 하면은 신고 없이도 내가 예.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진실인지는 사실 이제 따져봐야 아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유치권이 신고된 경우는 네네. 매각 물건 명세서 비고란에 네. 유치권 성립 염려가 불분명한
네. 공사대금 채권자 신고 있음 이렇게 알려져요. 네네. 유치권 성립 여지가 있음 네네. 이런 식으로. 네네. 그러면 이제 신고 안 되면 유치권이 현장에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집행관 현황 조사 보고서에 유치권이 안 걸렸다는 거잖아요. 네네. 집행관 현황 조사 보고서에 유치권이 있는 프랑카드를 발견했다 한다면 네. 현황 조사 보고서에 유치권 표시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현황 조사 보고서에 유치권 표시도 안 되고 유치권자가 권리 신고도 안 했다 한다면 네. 현황 조사 보고서 매각 물건서에 아무 표시가 없죠. 네네. 그러면 비권안에 비어 있거든요. 네. 그럼 비권안에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치권이 없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치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공사대금 채권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그래서 이제 낙찰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유치권자가 나타났어. 네. 낙찰 받고 나니까 그때서 유치권이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유치권 신고서가 들어온다든지. 네, 네. 그러면 이 10억짜리를 1억에 샀는데 유치권이 8억 9억이라 한다. 네. 그러면 매수 목적이 안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낙찰자가 구제해줘야 되잖아요. 네. 집행관도 모르고 경매계장님도 모르고 네. 예를 들어서 낙찰자도 모르는 유치권자가 나타났잖아요. 네, 네. 유치권 신고가 들어왔어. 네. 그럴 때는 유치권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유치권 성립자가 불분명한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었다. 네. 그런데 집행관님도 모르고 경매계장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지 않느냐. 네. 그런데 유치권자가 나타났으니까 네. 이걸 매각 불허가 해달라 이렇게 해서 구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네. 유치권자 엿장수 네. 권리 신고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신고하면 매각 물건에서 비권안에 유치권 성립자 불분명한 공사대금 채권자 있음 네. 여지 있음 이렇게 네. 적혀주고 네. 그런데 신고 안 하면 아무 표시가 없죠. 네. 그런데 낙찰자 입장에서는 아무 표시가 없으니까 유치권이 없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네. 유치권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런데 낙찰 받고 나서 유치권이 나타나서 유치권 신고가 들어오면 네. 불허가 해가지고 구제 받으라는 거지. 유치권의 성립 요건 4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제 드디어 나오죠. 네네. 이제 유치권 성립 요건으로 유치권을 깨는 거. 네네네. 예, 그게 이제 점유, 채권, 변제기, 배제 특약이 없을 거. 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점유, 채권, 변제기, 배제 특약이 없을 거.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이 4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면 네. 유치권이 성립이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요건 4개 중에 하나라도 결여됐으니까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라고 주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네. 교수님 여기에 점유라고 적어주셨는데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점유라는 거는 어느 정도 다 인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네. 머릿속으로 확확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영상을 한 2번, 3번 들으시고 이제 혹시 우리가 오프라인 하게 되면 네. 오프라인에서 많은 질문해 주시고 네. 그러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자료가 다 교재가 50개가 네. 무료로 제공되고 있죠. 네, 지금 저희 옥션통 네이버 카페 회원 가입하시고 정길봉 교수님 특급 교재 파일 신청 게시판이 있거든요.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체크해서 체크된 당일 저희가 이제 이메일로 특급 교재 50개 파일 다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는 너무 막 많은 것들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고 싶으시니까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알아듣는 것도 있고 못 알아듣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수님 교재 파일을 보면서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더 잘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 교재 파일 저희 네이버 옥션통 카페에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회원가입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사람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뭐를 준다고 그러지 실제 주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옥션통은 파일 50개 무료로 드리고 있잖아요. 많이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경공매 영상을 매주 만나보세요. 네이버 옥션통 카페에 회원가입하시고 교재 신청만 하시면 정길봉 교수님의 경매, 공매, MPL, 법률까지 다루는 50개의 특급 교재 파일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경매에 필요한 모든 서식과 자료들도 공유해 놓았으니 옥션통 카페에서 무료로 받아보세요. 인스타그램에서도 옥션통을 팔로우하시면 빠르게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통합니다.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통으로 통합니다. 옥션통을 선택해야 하는 6가지 이유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부동산 유튜버 1위 유튜버가 사용하고 추천합니다. 두 번째, 사용자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해서 정보 이용이 편리합니다. 세 번째, 경매에 필요한 모든 유료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네 번째, 24시간 고객센터를 운영하여 소통의 답답함을 없앴습니다. 다섯 번째,
전문 권리분석사가 어려운 권리분석을 도와드립니다. 6번째, 가장 파격적인 가격 월 29,500원으로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타사와 비교해보세요.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통.